최근 유튜브에서 뒤늦게 회자되며 한국 네티즌들을 공분케 한 사고가 있습니다. 약 2주 전 SBS의 시사 프로그램인 꼬꼬무에서는 화염 속 500명의 아이들 시랜드 수련원 화재 참사라는 과거의 참극을 방영했고, 이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300만을 기록하였습니다. 1999년 일어났던 사건이었기에 이 사고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던 네티즌들은 영상을 보는 내내 분노를 참을 수 없었는데요. 경기도 화성군의 시랜드 청소년 수련회 집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1999년 6월 30일의 늦은 밤인 0시 30분경 이곳에 발생한 대형 화재는 23명의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인솔교사 1명, 레크레이션 강사 3명을 제외하곤 19명의 사망자가 모두 유치원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화재의 원인은 모기향으로 판단했지만 유가족들과 전문가 및 인근 주민들은 이것이 부실 공사로 인한 누전이라고 입을 모아 강력 주장했는데요. 웬만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싶지만 당시 사고의 발생 경위 등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국민들이 이때 당시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의혹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법원의 판결대로 이 끔찍한 대형 참사의 원인이 모기향이라 치더라도 이것을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든 것은 오로지 탐욕스러운 일부 사람들의 안일함과 부패였습니다. 사실 이 화재 사고 당시 시랜드에는 총 47명의 인솔교사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있는 부모나 어린 조카를 데리고 다닌 경험이 있거나 10살 미만의 아이들을 인솔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겨우 모기향 하나 때문에 불이 났을 정도라면 큰 화재로 번지기 전에 충분히 진압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과 같이 있는 어른들은 평소보다 몇 배 수준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화재 발생을 가장 빨리 알아차렸던 송영규 태권도 관장은 3층 천장의 연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냅다 달려 화재 경보기를 눌렀습니다. 그것이 화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전에 내린 행동으로 어른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인솔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황당한 것은 이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송영규 관장은 급한 대로 불이하라며 힘껏 외치기 시작했고, 이제 막 잠이 들고 있던 현장의 아이들과 교사들은 매우 당황하며 아비규환 상태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곳곳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는 모두 불량이었기에 이것을 통한 화재 조기 진압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재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번지기 전에 발빠른 대피만 하였다면 피해가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고장난 화재 경보기 소화기라는 복선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제 막 연기가 보여 화재 발생을 인지한 지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시랜드 건물은 3층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보통의 건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미친 속도였습니다. 모든 참극이 끝나고서야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단 15일 만에 완공될 정도로 부실 건축된 이 건물은 일반적인 건축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단순하게 이어붙인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컨테이너 집합체에 불과했죠. 이것은 건물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컨테이너는 두께 1.6mm의 철판으로 열 전도성이 매우 강하여 건물 전체를 순식간에 찜통으로 만들었고, 각 컨테이너를 잇는 이음새는 용접도 아닌 실리콘으로 발라져 있고, 목재나 샌드위치 패널 등 온갖 인화성 물질로 떡칠이 되어 있는 바람에 티끌만한 불씨로도 대참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누가 보면 일부러 불로 태우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불이 났나? 라고 인지하는 순간 건물 전체를 뒤덮은 불길은 단열재를 녹여 유독가스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대피는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수련 장소라면 응당 긴급구조 연락체계 구축이 가장 필수 요소임에도 이곳은 무선통신 난청 지역이기 때문에 곧바로 신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려 1시간이나 지나서야 인근 오산소방서에 사고가 접수되었고, 70km나 되는 거리의 고속도로를 질주하고서도 약 1시간이 지나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죠. 사실 이렇게 극악의 조건밖에 겹치지 않았는데 521명의 인원이 구조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이라 부를 수 있을 텐데요.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대체 왜 이 사고가 발생하였는가, 왜 이 건물은 화재에 이토록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집중해야겠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오로지 원가 절감을 위해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쌓아 올린 소유주는 공무원 등 관련자들에게 뇌물을 줘가며
추후 정기적으로 받아야 했던 안전점검조차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의 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이지만 화성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김일수 당시 화성군수 역시 이 수련원의 불법 운영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이 사실을 전해들은 우리 국민들은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애초에 청소년 수련 활동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초중고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던 소망유치원은 서울 강동교육청이 유아 숙박 수련 활동 금지를 직접 시달했는데도 관련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합석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 사고는 오로지 욕심 많은 어른들로 인해 무고한 아이들이 피해를 받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었죠. 한편 이 사고는 비단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유튜브라는 특성상 다른 나라에도 퍼지기 쉽고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라는 자극적인 소재가 가까운 나라 일본 국민들의 주목을 끌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안타깝다,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라는 반응 일색인 한국인 네티즌들과 달리 일본인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한국이 그렇지 뭐, 돈도 없는데 무리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냐, 한국이 만든 건물이 안전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라며 난데없이 한국을 무시하는 의견이 달리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지난 1999년의 일이었기에 현재의 기준을 적용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어이없는 것은 둘째치고 다른 나라의 참사에 고소하다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에 우리 네티즌들은 인류애가 상실되고 있다며 어이없사합니다. 사실 통신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그렇지만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뒤떨어졌으면서 이 사고 하나를 가지고 한국의 기술력을 깔보는 것을 보면 반대로 그들이 얼마나 한국에 열등감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일본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교육자들이 인솔하면 저런 일이 안 생기죠. 이래서 한국 같은 아마추어에게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애초에 일본은 한국처럼 건물 규제가 느슨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라며 20년 전의 사고를 보며 옳다구나 달려드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랜드 사고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지 불과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 17일 의기양양해하던 일본 네티즌들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참사가 일본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시의 4층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총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발생한 원인과 경위가 대환장 파티 그 자체입니다. 이 화재는 불과 30분 만에 진화되었지만 무려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환자와 직원들이 불길을 피할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건물의 3층에는 한 개의 넓은 대기실과 복도, 총 4개의 방이 있었지만 단 하나의 창문밖에 없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는 유리창이 전부였는데 하필이면 화재가 발생한 곳이 대기실이었기 때문에 불길을 피해 반대쪽으로 피한 24명의 피해자들은 도망칠 곳이 없어 목숨을 잃고 말았죠. 건축 규제로 인해 한국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라고 조롱을 하던 일본 네티즌들이 입을 꾹 닫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오사카 빌딩 화재가 시랜드 참사와 달리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불리는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빌딩 화재에는 명백한 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사건 개요를 접한 일부 시청자들은 아무리 불길이 있었다 해도 다른 탈출구가 없었다면 조금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불길을 뚫고 나오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을 품었을 텐데요. 이 끔찍한 사건에서는 그것을 시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61세의 타니모토 모리오는 매우 계획적으로 이 건물에 방화를 일으켰습니다. 사건 당시 CCTV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타니모토가 병원에 들어가고 1, 2분 뒤 종이봉지를 바닥에 두고 걷어차는 모습이 보이죠. 이것에서는 가솔린으로 보이는 액체가 새어나오고 타니모토가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면도 찍혀 있습니다. 애초에 자신의 신원을 감출 생각도 없었던 이 대담한 용의자는 이후 더 미친 짓을 자행하게 되는데요. 불을 지른 뒤 그 자리에서 곧바로 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길 속으로 들어가 요지부동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분신 자살이 목적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의 목적은 범인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끔찍한 것이었죠. 화재 발생을 알아챈 사람들이 유일한 탈출구로 도망치기 위해 달려나오자 그는 온몸으로 사람들의 탈출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는 최루 스프레이 2개와 칼로 무장하기까지 했기에 패닉에 빠진 사람들은 순간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니모토 의도대로 이 대기실은 공포의 장소가 되었고 24명의 사람들은 감히 이곳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하여 결국 뻔히 보이는 창문과 탈출구로 놔두고도 유독가스로 가득 차는 막다른 골목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후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그의 자택에서는 소화전을 바른다라는 메모가 발견되었는데요. 실제로 그는 사람들이 소화전으로 불을 끄지 못하도록 사전에 소화전의 문을 접착제로 발라두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방화 사건이 매우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이유이죠. 별다른 목적 없이 그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는 그의 추후 진술을 들어보면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 사건이 일본에서 얼마나 만연한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은 과거, 한 청년이 스스로를 조커라 칭하고 더럽게 썩어버린 일본 사회를 응징하겠다며 지하철의 방화 사건을 일으킨 것을 생각하면 도대체 왜 세계에서도 그렇고 일본은 일본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한국에서도 아주 드물게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가 발생하긴 하지만 이렇게 일상 속의 두려움이 들 정도로 빈번하지도 않으며 이로 인한 인간 불신이 팽배할 정도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오사카 빌딩 화재 사건의 방화본만 해도 2019년 발생한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방화 사건을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모방하려 했다는 증거도 발견됐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이상할이 많지 정신 이상자들이 선배 정신 이상자들의 자취를 따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이 많이 벌어집니다. 지난 21일에는 요코하마의 지하철에서 여성 2명이 어떤 여성 1명에게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기도 하고 22일에는 오사카에서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향해 신원 미상의 누군가가 망치를 집어던져 문의 유리가 깨졌다는 피해도 보고될 정도로 일본에서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오와 악의로 가득 차 타인에게 해코지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기에 불특정 다수에게 의심을 품는 인간 불신이 만연하는 게 현재 일본 사회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죽하면 일본의 정상적인 네티즌들조차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각종 자연재해가 유독 일본에만 많이 발생하여 피해를 낳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일본을 정화시키려는 신의 의지일지도 모른다 라며 자포자기하는 의견을 달고 있을 정도이죠. 비록 일본에 비해 각종 재해가 덜 발생하여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은 부족한 한국일지라도 애초에 끔찍한 사고를 발생시키는 정신 이상자들의 수 자체가 적고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불구덩이에도 뛰어드는 의인이 계절을 거르지 않고 뉴스에 등장하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